1항 국민안전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로 주민의 피난, 인마의 통행, 철도, 궤도, 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하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호 민방위 지장이 있는 시설, 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 이전, 분산, 소개 또는 전환 명령. 3호 민방위상 지정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 금지 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 계속 재개 명령. 4호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건장물, 시설, 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 명령이나 조치. 2항 보겠습니다. 1항 2호부터 4호까지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해야 된다. 4항 3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 방법, 절차와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여기 32절 보면 일단 응급조치권자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호권자는 우리가 안전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이 응급조치를 했을 때 동원할 수 있죠. 그래서 응급조치권자는 그와 반면에 국민안전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다. 그걸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조치권자를 보고, 그리고 이제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이제 응급조치 보상으로 보면은 민방위법이 군사 관련 법이라고 입증을 할 수가 있죠. 1호부터 2호, 3호, 4호. 여기는 1호, 2호, 3호, 4호는 이제 뒤에 좀 나와 있지만 영하고 같이 묶어서 연결형 또는 그 같이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우리가 예비군법하고 다르게 민방위기본법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조치에 따른 경우는 우리가 손실이란 말을 쓰죠. 손실을 입은 자. 그래서 예비군법은 손해라고 그랬는데 적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입은 자는 처분한 행정기관장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손실 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 관련법은 공치법, 약칭해서 공치법이라고 그러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예비군법은 징발법에 의해서 재결을 신청하죠. 그래서 여기는 민방위는 공치법에 의해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0을 보겠습니다. 047조의 응급조치와 보상, 그래 1항 1호에 따라서 주민의 피난, 인마의 통행, 철도, 궤도, 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하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우리가 이제 민방위 사태라는 것은 천사비 또는 재난 사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의 피난이라든가 그전 조항이죠. 인마의 통행, 또 철도 등에 대해서 그 밖에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이라든가 또 등하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했을 때 그때 관련해서 음향은 민방위 경보와 비슷한 음향이다. 또 두 번째, 항공기의 폭음과 비슷한 음향이고, 세 번째,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이다. 또 네 번째, 그 밖에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향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음향으로 1항이 돼 있고요. 2항을 보게 되면 32조 1항 1호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 지역, 기간, 방법,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응급조치권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지기 방사기 그런 거를 좀 코드로 하셔가지고 신방, 방신개, 개신방으로 해서 공고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 그래서 응급조치권자는 대지기 방사기, 개신방에 대해서 공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사망을 보면 32조 1항 2호 3호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지기 방사기 필요한 사항을 정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2호, 3호에 따라서 민방위당 지정이 있는 시설이나 물건이나 사업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 개선, 이전, 분산, 소개 또는 전환 명령을 한다든가 또 민방위 지장이 있는 영업이라든가 그 밖에 업무 금지 제한이나 민방위에 꼭 필요한 영업 관련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영업이 또는 그 밖에 업무의 계속 재개 명령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조치권자는 그런 조치 명령서를 소점관 우리가 소유자 우선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만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또 사항 32조 1항 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된다. 4호는 32조 1항 4호는 이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공작물, 시설, 장비나 그 밖의 물품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 명령이나 조치가 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공작물에 대해서 일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 명령이나 조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소점관에게 알리거나 또 그게 없다 그럴 때는 주민 2명을 입회시켜야 된다. 응급조치 할 때는 사유권이기 때문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제 5항에 보면 32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 자료를 기록 유지해야 된다. 이 경우 국민안전 장관을 제외한 응급조치권자는 관계 서류 부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 지체 없이 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6항 32도 사망에 따라 손실보상협의회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장이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기일부터 30일 내에 손실보상 청구권자 보상에 관하여 협의해야 된다. 7항 제6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손실보상 청구자는 30일 내에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토지 수용에는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준하여 재결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뒤에도 요약을 했지만 여기는 법 32조는 법 내용과 영에 있는 내용을 같이 묶어서 연결할 수가 있다. 단순하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도 뒤에 표를 같이 보면서 영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영 47조 1항에는 금지할 수 있는 음향은 주로 민방위 관련된 그런 음향이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응급조치권자는 대지기 방사 그거를 개신방에 게시하도록 돼 있고 또 2호, 3호의 응급조치를 할 때는 대지기 방사 기 그거에 대한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고요. 4호에 대한 조치를 할 때는 우리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응급조치권자는 우리가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증거 자료를 기록 유지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확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조치권자는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기타 그 밖의 자료를 기록 유지하도록 돼 있고 또 국민안전을 제외한 응급조치권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부본, 복사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밑에 묵지를 써갔기 때문에 그 부본을 첨부해서
지체 없이 안전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 보상 협의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6항 7항이 나오는데 처분을 행정기관장이 청구일부터 손실 보상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협의하도록 돼 있다. 30일 내에 손실 보상 청구자와 30일 내에 손실보상 청구 30일 내에 응급조치권자한테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재결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일이다. 30일 하고, 여기에는 손실보상 청구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가 공치법이다. 이런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6항, 7항까지의 내용하고 법에 있는 1항부터 5항까지, 법으로도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0으로 하나 묶을 수 있는데 좀 많이 보다 보면 법하고 0을 묶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규칙 62조를 보겠습니다. 응급조치 절차. 그래서 절차의 규칙 62조는 응급조치 공고나 명령서는 서식에 의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63조, 64조 똑같이 서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규칙 65조를 볼게요. 응급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 등이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법 32조 2항에 따라 응급조치라는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39의 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가 제출해야 되는데, 이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손실에 관한 증명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그러니까 그거는 응급조치권자한테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권리자거나 그러면 그에 관한 증명자나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내용이죠. 2항에 볼게요.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는 손실을 받은 토지, 건물, 공작물 등 원상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해야 된다. 다만 원상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의 거래가격이 높을 때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해야 된다. 3항, 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뤘을 때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할 때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에 드는 경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상회복에 들다 보면 실제적으로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대로 해주라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옛날 거가 돼가지고 또 비용이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래 가격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협의를 했을 때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또 응급조치권자는 같이 이름을 써서 합의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48조를 볼게요. 등하관제. 동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한 용어하고 구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항, 법 25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 또는 법 32조 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적기의 야간 공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등하에 대해서 각 호의 방법 등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빛을 내는 설비, 장비, 그 밖의 물체, 그거는 등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하 관제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차광. 차광은 커튼이나 등, 가리개 등을 이용해서 빛이 외부에 새어가지 못하게 한다. 은폐. 광원 부분에 대하여 차광시설 외의 방법으로 빛이 외부에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다. 은폐 있죠. 그 다음에 사망. 소등 또는 소광. 그래서 등하의 전멸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광원에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한다. 불도 끄거나 아니면 불 나오는 자체가 굴뚝의 연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차광, 은폐, 소등 용어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 2항, 등하 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사이에 실시한다.
그 대상 및 요령은 별표 3과 같고 다만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지하시설 등은 내부 등하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하관제는 1몰시부터 1주시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주시부터 1몰시까지 아닙니다. 1몰. 우리가 해가 지고 나서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쉬운 듯하지만 시험지에 나오면 못 찾기 때문에 몰출 딱 정확하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지하시설 내부 등하로서 빛이 새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등하관제를 실시할 때는 방송, 사이렌, 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경보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에요. 등하관제 할 때는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민방위 훈련은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등하관제를 할 때는 방사타 방법으로 경보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049조 등하관제의 구분입니다. 등하관제는 50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한다. 이항 경계관제는 경계경보 발령된 때부터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3항 공습관제는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경계경보로 전환 발령된 때까지 실시한다. 4항 등하관제 훈련은 2항 3항에 준해서 실시하되 경보를 발령할 때는 반드시 훈련임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경계관제는 경계경보가 울려요. 경계경보 울려서 경계경보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습경보로 바로 발령되기 때문에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하는 걸 하고 공습강제도 마찬가지죠. 발령 때부터 해제될 때까지 또는 경계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하고 이런 등하관제 훈련은 반드시 훈련이라는 명시를 해야죠. 훈련이란 말을 안 하면 실전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용평 씨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평소에 등하관제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이란 말을 명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050조의 지정 등하관제 그래서 1항 볼게요. 국민안전 장관은 민방 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별표 3정 일반 5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 요령에 따라 등하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국민안전 장관은 1항에 따라 지정 등하관제를 실시할 때는 그 대상 등하의 종류와 실시 기간 및 지역을 미리 공고해라. 그래서 지정에서 등하관제 지정권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그래서 기관장을 먼저 체크하시고 필요한 게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개 등의 일부 또는 전부, 일부 또는 전부가 민방위법 거의 다 들어간다 그랬죠. 권한에 대해서만 일부라 그랬고요. 그래서 지정해서 등하관제를 실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기간 지역을 미리 공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 050조고요. 51조 긴급시의 등하 사용 그래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의 진압이나 그 밖의 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또 인명구제 및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3호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받는 경우 그래서 긴급시의 등하 사용에 대해서는 최소 한대로 한다. 최소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이 아닌 최소로 하고 화재 진압이라든가 또 소화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라든가 인명구조 등의 또 의료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필요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것도 밑줄 쳐가지고 시도지사도 응급조치권자고 그러기 때문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시에 등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52조 은폐 또는 소강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염류 지정권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시군구청장이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하염류로서 하염류의 빚을 관제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강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하염류인데 우리가 포스코 같은 데서 뭐 불을 떼잖아요. 뭐 가동을 하면 그걸 한번 가동을 하는데 3억인가 뭐 2, 3억 드는단 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계관제라든가 공습관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정해서 그거를 지정할 수 있다. 다 그거를 그 훈련 시간에 다 소등을 해버리면 다시 재가동할 때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경제에 손해를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은폐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전에 화염료 은폐 정도를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시군 구청장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동 책임자의 지정. 시군구청장은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할구역의 빚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여기는 관리를 하는 거니까 시군구청장이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에게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정 등화관제, 지정 등화관제는 우리가 안전장관이 하고 그 다음에 은폐, 소관이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 지정 또는 소등 책임자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이다. 그래서 기관장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4조 관계기관 간의 협의, 안전장관, 시군구청장은 50조 등화관제조, 그 다음에 52조 은폐 또는 소관이 아니할 수 화염류 지정에 따라 지정을 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2조의 2 수수 및 복구. 수수 및 복구인데 그건 지난번에 연평 사건, 연평도에서 폭격 사건 나서 관련법이 미비되다 보니까 가장 관련이 되고 있는 민방위 기본법에서 이 조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 약관문인데 뭐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수수 복구를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서로 각 지방 자치단체 논란이 되는데 이 법으로서 어느 정도는 미비된 거를 이제 보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습복구권자가 누구다? 그래서 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다. 기관장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첫째, 인명구조, 그 다음에 진화, 수방, 그 밖에 응급조치, 그 다음에 3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4호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호 그 밖의 수습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영도 같이 볼게요. 영 54이 법 32조 2에 따라 수습복구 조치를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습복구 사항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수습복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리가 연평 사건에서 볼 때 첫 번째 뭐 인명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진화라든가 수방이라든가 또 그에 맞춰서 피해 시설의 조치 그리고 또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것들이 법적인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명문화를 정확하게 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명구조다. 인명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진화, 인진, 진화 수방 그 밖에 조치고 그 다음에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하고 방역과 방범 활동을 한다. 그리고 또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생필품의 제공 및 그 밖에 구호 조치를 하고 기타 협의에 대해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라. 그래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에 대했을 때는 우리가 영에는 수습복구 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장관한테 보고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진피임기 일단 그렇게 잡으시고 그러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3조 민방위경보 33조 민방위경보도 연평사건 이후로부터 추가적으로 좀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적경지역의 읍면동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또 이항 안전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3항 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로 진행하는 법률에 따른 영화 상영관의 관리 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해야 된다. 4항 사망에 따라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및 영화 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사항은 지금 이번 개정이 됐는데 이번 시험 범위를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후반기부터 적용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항을 먼저 보면 민방위 경보권자는 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들어가고 연평 그 사건 뒤로부터 우리가 폭격 이후로부터는 적경지역의 읍면동장도 추가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바로 또 이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때 또 훈련을 실시할 때는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명문화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기본적으로 안전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한다. 그런 내용이 2항에 있고요. 3항은 개정사항의 신설사항이죠. 그래서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운수시설, 또 그 밖에 대규모 점포라든가 영화관, 그런 내에서는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런 내용이죠. 3항이.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항이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55조 볼게요. 민방위 경보. 법 33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필요한 민방공 경보와 그 밖에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그래서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그런 내용이 1항이 있고요. 2항은 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신호 방법 및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3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적경지역의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시도지사,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항 시군구청장, 해당 시군구에서만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적경지역 읍면동장,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항 사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먼저 민방위 경보에 대해서 볼게요.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법에서는 민방위 경보 신호 방법 전달위원회 가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안전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적경지역 읍면동장인데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시군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에서만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적경지역 읍면동장이죠. 적경지역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재난경보는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와 또 댐 등의 수물 개방에 따른 재난경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는 우리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다. 그리고 홍수예보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수물을 개방을 할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죠. 그리고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있다. 민간 수력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댐 설치자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사망과 사학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국가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경지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때 민방위 경보를 발령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는 인천시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장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 댐의 수문을 개방을 했다. 그러면 연천에 있는 댐에서 개발했다. 그럼 연천군에 통보를 해주고 또 국민안전관에 통보를 해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 65조의 2 규칙 65조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통제소. 그래서 법 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누가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국민안전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보 통제소를 하는데 그 통제소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인데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가 있고 그다음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민방위 경보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경보 통제소에 대한 업무는 우리가 규칙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경보하면 신속한 전파하고 분배겠죠. 그리고 관련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 또 이런 경보에 대한 사각적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또 그 밖 기타 신속한 전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신속한 전파 및 분배 또 장비의 유지 관리 신장 신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래서 또 기타 그래서 신장 정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신속한 전파 및 분배 또 그 다음에 장비의 유지 관리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가 있다. 그 다음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이다. 그런 내용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권한 위임을 보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이 위임은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앙간서장은 민방위기본법이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나 대통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는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장은 시군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은 산하행정기관장 일을 취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장이 취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간서장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영어 시험때도 같이 보겠습니다. 중앙간서장은 법 34조에 따라 법 15조 2항에 따라 권한을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에 위임할 수 있다. 또 중앙간서장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는 그 사실을 간보에 고시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중앙간서장이 준비명령권자잖아요. 그래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라든가 대통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에 위임할 수 있는데 또 위임받는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장은 시군구청장 또는 해당 지방행정기관은 산하행정기관 재임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걸 재임했을 때는 그 내용을 간서장한테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영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15조 2항이니까 준비 명령에 대해서 소속 행정기관장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15조 2항의 민방위 준비 명령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간서장 위임할 때는 또 간보에 관해서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제반 이 35조 볼게요. 35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그랬어요. 1호, 2호. 그래서 31조 1항 위반 정치운동 금지죠. 그래서 소속대원의 임무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 또 31조 2항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그러니까 1항은 민방위 대장이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규정된 업무,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뭐 개인적인 일로 시킨다든가, 원래 민방위 고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다는 경우죠. 그리고 또 편성된 조직체로서 어느 정치 집단에 대해 지지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36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호 2조 1호 감옥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6조 1항 2항에 따라 동원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2조 1호 감옥이 전삽이에요. 우리가 전시 때 그럴 때 우리가 동원명령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밑에 참고 조항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26조 동원은 우리가 안전장관, 시도지사, 시흥청장이고 응급처치 있는 경우에 읍면동장이 동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응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리다. 이게 전사비에 해당되는 거죠. 또 2호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비 했을 때 26조 4항이다. 그래서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수행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 27조 위반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행하는 자, 고용하는 자가 동원 교육 중에 휴무하거나 불이익을 했을 때는 그랬을 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37조 볼게요. 뒤로 보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근데 이제 예비군법은 6개월 징역하면 500만 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6개월 징역 또는 50만 원 벌금, 그것도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로 보면 민방위 준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줬잖아요. 그 쪽지 보면 이제 원래 그 교재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민방위 준비 명령에 불응한 자. 또 2조 1호 감옥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조 1호는 전사비라 그랬죠. 전사비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32조 1항 1호가 응급조치예요.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와 처한다. 그래서 일단 이 조문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0벌구가 있죠. 30벌구.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와 처할 때 우리가 2조 1호 감옥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3조 2항 또는 24조 2항을 위반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그래서 여기 풀어놓으면은 전사비에 대해 있을 때 우리가 민방위 교육훈련이죠. 그래서 교육훈련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또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벌칙에 가한다. 여기에는 주로 전시 관련 벌칙으로 봐야 되겠죠. 과태료 있어요. 과태료는 주로 평시입니다. 평시에 우리가 평시에는 준비명령을 불응하는 경우에는 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도 거의 전사비란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응급조치 자체가 전사비에 해당되는 경우니까 거의 민방위에 대한 벌칙은 전사비에 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정치운동이라든가 그런 거로 좀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평시인데 우리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36조 1호, 2호, 30조 2호 또는 3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제 1호부터 볼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15조 3항 후단에 따라 안내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지난번에 이제 15년 개정 사항인데 이제 과태료에 넣었어요. 그래서
안내 표지판에 유도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훼손할 때는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업 없이 20조 1항 단서 2항사항 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이제 죄자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20조 1항 단서 조직에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하는데 2항, 4항, 5항을 한번 볼게요. 여기 편성 절차에 청구조항 내가 그 프린트물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제외된 사 발생한 자와 소멸된 자는 읍면동장이나 민방에 대한 신고해라. 그런 조항이 있죠. 또 2항도 직장 민방에 대한 퇴직이나 또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 신고해라. 그 조항도 안 했을 때는 벌칙,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또 직장 민방위 대장이 또 직장 편성 2002제 명의 변경할 때도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항 보면 18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 조직에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장이 취득 상실할 때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고를 안 했을 때도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호가 있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23조 2항 또는 24조 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게 교육훈련이나 통지서 전달을 평시에 안 했을 때 우리가 평시라는 말을 안 써요. 전시가 됐을 때만 전시란 말을 쓰지. 통상적일 때는 그런 말 없이 그냥 교육훈련 위반자,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한 자는 과태료 처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명령 불이행한 자도 역시 과태료 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태료는 주로 평시 관련해서 안내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판을 훼손하는 경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우리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36조 1호, 2호, 30조 2호, 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 관련 사항이에요.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 말을 여기다 여기다가 단서 조항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20조 1항 단서에 따라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좀 일단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놓아 주시고 뒤에 좀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면 각종 명령, 협조 요청 및 조치권자가 있는데 우선 이제 벌칙을 봤으니까 벌칙 뒤에 보면 뒤에 쭉 넘겨보세요. 뒤에 넘기면 민방위반법 있죠. 제일 뒤로 쭉 넘겨보세요. 뒤로 좀 몇 쪽만 넘기면 네, 거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나 구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드를 잡아서 뭐 종권, 동명불, 준웅신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참 공부를 하고 나서 이해를 하고 나서 코드 잡아서 자꾸 읽어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정치운동이죠. 권리는 권리행사 방이고 그 다음에 전사비 할 때 동원, 그 다음에 전사비 때 명령, 또 그 다음에 불이간 처우를 한다. 그러면 불, 동명불, 그리고 뭐 준비명령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준비명령이죠. 응급조치,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준응신, 그래서 전사비에 해당한다 그랬고, 우리가 30벌구 했잖아요. 30벌구에서는 교육, 훈련 명령에 불응한 자, 그 다음에 통지서는 전달하지 않는다. 교통, 그 다음에 명령, 교육훈련에 명령한다. 교통명,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전시에 대한 전사비의 발생이나 우려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평시할 때는 교육훈련, 그 다음에 교통명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명신, 신고 이행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안이 들어가 있어요. 안.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벌칙을 좀 읽어보고 이해를 해서 코드를 여러분이 잡으셔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이제 요새는 코드 갖고는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라도 하면 좀 숙지가 좀 빠른다는 생각이 좀 들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명령 협조 요청 및 조치권자, 이것도 뭐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우리가 전체를 한번 짧게 한번 보고, 이제 민방위기본법 복습한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명령 협조 요청 및 조치권자가 있는데, 준비명령은 중앙간서장이라 그랬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다. 그리고 동원명령은 안전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들어가 있고, 응급조치할 때만 읍면동장이 들어간다. 그리고 응급조치는 안전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들어가 있고, 수습복구한다 그러면 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들어간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는 안전장 시도 시군구청장 플러스 적경지에 읍면동장이 들어가 있고, 또 대통령으로 정한 자는 국토관리청, 댐 등의 설치자,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협조 동원 요청을 할 때, 관서장이 안차관에게 동원을 요청한다 그랬죠. 긴급할 때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동원 요청한다. 동원권자니까 요청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협조 요청은 안전장관은 이제 관련돼 있는 중앙간서장이라든가 공공단체라든가 기타 단체, 또 시도시군구청장도 지방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장한테 협조 요청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협조 요청이 동원 등의 요청 시기가 있는데, 뭐 동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고유 기능으로 수습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 사태의 발생, 그래서 고수 응사해도 되고 고수 응필해도 되고, 이제 좀 찾고 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본인 입으로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기능으로 수습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수 응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고수 응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는 어떤 거냐? 지방행정기관장, 군부대장은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다. 그리고 동원 요청할 때는 여기는 사기 개동이라 말해서 사기 수참 뭐 그런 내용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 상호응원 보면은 뭐 요청하는 경우는 사태가 급박하다. 그래서 당해 민방위 등 인원기술 장비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급당소라고 했는데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원 명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안전차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발생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요. 그럴 때는 하거나 이미 발생했거나 그러면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통령이 정하라 동원을 명할 수 있는데,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 또 군사병력을 투입해서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또 인력 자원을 동원히 해서 국가동원령을 발했을 때, 또 관서 기능만으로 사태 수습이 곤란할 때, 그런 경우에 동원을 명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적군 동관, 뭐 여러분이 많이 해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숙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재보상은 사장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사장은 고용노동부라 그랬고요. 36배 그리고 장애 있고, 휴업은 통계청이라 그랬어요. 재휴, 사장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망은 고용노동부, 휴업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도시가격, 농가가격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라 그랬고요. 예비군법은 좀 바뀌었죠. 100분의 80. 또 보상금의 부담, 안전차까지 동원했다. 그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가 하는 경우 한다. 그리고 응급조치가 할 때에 읍면동장이 동원했을 때는 시군구가 부담을 한다. 읍면동장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시군구가 부담하는 보상금은 시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그랬어요. 민방위는 거의 전부 또는 일부고, 권한에 대해서만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신청 서류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사실 확인 조사서를 첨부해서 한다. 그리고 국가보담할 때는 국민안전청 장관한테 제출한다. 그런 내용이죠. 시도지사 갈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출하는데, 국가는 민방위 기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시도시군구는 민방위 협의회 심의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치료인데, 임무수행 부상을 입은 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국유지 관한 법률 또는 보훈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해서 보상치료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상 대상자가 발생할 때는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 시군구청, 시도지사, 안전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안전장관은 확인한 때는 보훈처장에 통보해주고 국가영웅제로서 시심사 전차를 서비스해주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뒤로 보면 7호예요. 7호 대상자는 신청서를 읍면동장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되는 지방자치 의료시설 중에서 지정해서 지체 없이 신청일에 통지를 해주는데, 다만 의료시설의 위치나 기술 능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협의해서 그 의료시설을 지정해주거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에 지정하도록 돼 있다. 긴급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 외에서는 7일 이내다 그랬죠. 7일 이내. 그래서 응급조치를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이고요. 또 지방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료비를 부담한다. 그랬고 예비군법은 민간에서는 3일 이내로 원칙적으로 한다 그랬죠. 3일을 초과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 후송을 해주는 거고, 근데 후송으로 인해서 응급해서 적절한 치료가 곤란할 때는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는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준다. 그런 내용이 있고, 관련법은 이제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면 민방위 기본법에 대해서 제가 벌칙 설명해 줬잖아요. 그거를 같이 묶어서, 이게 그냥 책에 넣어준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것도 같이 참고로 보시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을